안녕하세요.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깊이 있고 감성적인 장편 소설을 한국어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전체 분량 25,000자는 매우 긴 분량이므로 5개의 파트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PHN2를 작성해 드립니다. 밤의 장막이 깊게 드리운 서울의 빌딩 숲. 29의 나영은 익숙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남자친구 현우의 원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오늘로 현우와 만난 지 꼭 200일. 7년의 긴 연애를 끝내고 1년의 공백 끝에 현우를 만난 나영에게 이 200일은 그 어떤 시간보다 복잡하고 밀도 높은 감정들로 채워진 기간이었다. 현우는 4년 연애 후 헤어지자마자 나영에게로 왔고 그 탓인지 나영은 늘 현우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지 모를 전 여자친구라는 그림자를 의식해야 했다. 똑똑.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늘 그렇듯 무채색의 질서로 정돈되어 있었다.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야른 종이 한 장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피곤해 보였다. 무슨 생각해? 오늘 우리 200번지 일인데 표정이 왜 그래? 나영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작은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영에게 닿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다 있었다. 나영아, 있잖아. 우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나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익숙한 불길함이었다. 두 사람은 성향 차이로 숱하게 다퉜다. 나영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관계의 안정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했고 현우는 그 모든 것들을 예민함과 집착으로 치부하며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고집했다. 현우의 단호하고 무심한 태도는 나영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고 그 불안은 다시금 집요한 질문과 요구로 현우에게 돌아갔다. 악순환이었다. 또 희자는 말이야. 우린 만나서 싸우는 시간보다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쉴 때가 어딨어? 쉬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넌 항상 내가 힘들면 회피하잖아. 잠깐 떨어져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넌 결국 똑같은 문제로 불안해하고 내가 말하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 자신이 없어. 이젠 정말 지친다. 나영아, 이렇게 매번 싸우는 것도 널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나도 힘들어. 힘들다는 말, 결국 또 나만 힘든 거네. 나영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너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나 만났잖아. 그 사람 문제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너도 알잖아. 나랑 연애하면서도 내 가족들한테 전 여자친구 그리워하는 말 했었잖아. 그거 내가 걸렸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나한텐 내 전 여자친구가 늘 응어리였어. 근데 넌 결국 나랑 부딪히는 이 순간에 너한테 필요한 건 나가 아니라 휴식이라는 거잖아.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일은 미안해. 정말 사과했잖아. 내가 성숙하지 못했어.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문제의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는 너무 달라. 너무 자주 부딪혀. 잠깐 시간을 갖자. 나영은 테이블 위에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초콜릿 케이크 위에는 기백분이라는 숫자가 얌전히 새겨져 있었다. 이 숫자가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다. 시간 갖는 거? 나한테는 잔인함이야. 나영은 숨을 들이마셨다. 너는 힘들면 도망칠 곳이 필요하겠지만 난 아니야. 불안해하면서 너한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 그건 나를 갉아먹는 시간이야. 너의 그 잠깐의 휴식이 나를 영원히 멈춰 세울 거야. 나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모든 미련과 아픔을 단칼에 잘라내기로 결심한 듯 단호했다. 헤어지자, 현우야. 시간을 갖는 건 잔인해. 차라리 여기서 끝내자. 내 말대로 우린 너무 달라. 200일 동안 고마웠어. 나영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스스로 놀랐다. 현우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나영이 이토록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나영아, 잠깐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냥 잠시 우리 둘 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잘 지내. 나영은 케이크 상자를 그대로 둔 채 황급히 방을 나섰다. 그의 얼굴을 더 오래 보고 있다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현우는 의자에 힘없이 등을 기댔다.
방 안에는 200일을 기념하는 케이크와 방금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의 흔적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나영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 지난 7년간의 연애와 현우와의 200일이 마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분명 그녀가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마음은 마치 현우에게 차인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현우는 나영에게 시간을 갖자고 말할 때 느꼈던 그 피로감과 혼란 속에서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4년간의 연애가 끝난 후 나영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덮어두었던 전 여자친구 지수였다. 지수는 현우에게 단정과 평온이었다. 다투는 일 없이 잔잔하게 흐르던 관계. 현우는 지금 나영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편안함이 간절했다. 현우는 망설임 끝에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잘 지내? 지수는 놀랍게도 바로 답장을 보냈다. 지수, 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현우,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현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금요일, 나영은 사흘간의 고통 끝에 결국 현우를 붙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관계에서 불안해했던 이유, 그리고 현우가 그 불안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며 나름의 해결책을 정리했다. 오후 4시, 나영은 현우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달겠어. 잠깐만 보자고 답했다. 현우는 이미 5시에 지수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나영은 현우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다. 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고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나영아, 미안한데 오래 얘기 못할 것 같아. 나 가야 할 곳이 있어? 나영은 현우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예민했고 너를 너무 옥죄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 내 공간 존중해줄게.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우는 자연스럽게 몸을 뒤로 뺐다. 나영아, 난 이미 결정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함을 넘어선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안 맞는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성향 차이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나도 널 계속 만나면서 버틸 자신이 없어.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지만 그게 나와 함께는 아닐 것 같아. 현우야, 제발. 미안해. 나 정말 가야 해. 일어나. 현우는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난 이제 정말 가봐야 해. 나영은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었다. 그녀가 억지로 몸을 일으키자 현우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나영을 따라 카페 밖으로 나왔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일주일이라도,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나영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생각해볼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잘 가. 나영아. 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영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울었다. 현우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에게 잔인한 거절로 기억되었다. 나영이 집으로 돌아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우는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나영에게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곳은 나영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한 전 여자친구 지수가 기다리는 공간이었다. 현우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지수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정했다. 현우는 지수를 보자마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지수야. 현우는 목이 메었다. 지수는 놀라서 일어났다. 현우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현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수를 끌어안았다. 지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현우의 떨림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토닥였다. 현우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영에게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나약함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나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모든 피로감을 그곳에서 토해냈다. 나 너무 힘들었어. 정말로 너무 지쳤어. 현우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현우가 나영과의 관계를 끝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품에 안아주었고 그 품은 현우에게 잃어버렸던 고향처럼 느껴졌다. 나영과의 200일은 마치 폭풍 같았지만 지수의 품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 같았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지수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나영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모든 충돌과 피로함을 지수에게 털어놓았다. 나영의 예민함, 불안, 집착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수는 현우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나영 씨는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너랑은 코드가 안 맞았던 것뿐이겠지? 너무 자책하지 마. 현우야, 너도 내 행복을 찾아야지.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우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위로는 나영이 그에게 요구했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달리 현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평화였다. 다음 날인 토요일, 현우는 다시 지수를 만났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듯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현우는 지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편안했고 나영에게서 느꼈던 불안과 압박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었다. 나영이 자신에게 매달리고 눈물 흘리던 금요일의 기억은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멀어져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나영은 일주일 내내 연락 한 통 없는 현우에게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털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비참하게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억지로 추슬러야 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다음 주 금요일, 나영은 현우에게 남아있는 짐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짧고 담담한 문자를 보냈다. 그것은 관계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마지막 연락이었다. 나영, 내가 두고 간 짐 정리해서 포장해뒀어. 언제쯤 가져갈 수 있을지 알려줘. 문자를 보낸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영은 혹시 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묻는 전화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현우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영아, 나야. 응, 짐 때문에 전화했지? 언제 와서 가져갈 건데? 나영은 감정을 숨기려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를 냈다. 짐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야? 나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던 거. 그거 전부 후회해. 사실 그 일주일 동안 난 내 생각밖에 안 났어. 나영은 숨을 멈췄다. 나영아, 나 너 없이는 힘들 것 같아. 내가 말했던 모든 불안함, 내가 예민하다고 치부했던 너의 걱정들, 그 모든 게 사실은 나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였다는 걸 깨달았어. 너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내가 느끼는 모든 피로감보다 훨씬 커. 현우는 애절하게 말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잘해보고 싶어.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을까? 내가 변할게. 내가 원하는 안정감. 내가 줄게. 나영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 내내 끊임없이 현우를 미워하고 붙잡고 싶어 했던 그녀의 마음이 현우의 애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녀는 그 일주일 사이에 현우가 전 여자친구를 만나 엉엉 울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현우의 이 애절한 목소리가 일주일간의 고통 끝에 찾아온 진심 어린 회개처럼 들렸다. 현우야, 너 진심이야?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심이야. 나 너 너무 사랑해. 다시 만나자. 나영아, 제발. 나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현우의 용기 있는 고백에 흔들렸다. 알겠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자. 현우야. 고마워. 나영아. 정말 고마워. 현우의 목소리는 안도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영은 현우의 전화를 끊고 난 후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에게서 도망쳤던 그 일주일의 시간을 그저 현우가 그녀와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재회의 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나영은 현우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현우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완전히 돌아섰을 때, 나한테도 연락이 왔었어. 현우는 잔뜩 긴장하며 나영을 바라보았다. 누구한테? 전 남자친구한테. 7년 만났던 사람. 안부 묻는 문자였고 그냥 연락 온 거지만 나 단호하게 거절했어. 지금은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있다.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너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 너한테 미안해지기 싫었어.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이러지 말자고 생각했어. 나영은 자신이 현우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현우는 나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영아, 고마워. 너 정말 나한테 최선을 다했구나. 현우는 나영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영은 이제 현우에게 물어볼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럼 너는 그 일주일 동안 별다른 이슈 없었어? 현우는 나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영은 보지 못했다. 현우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나영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다. 난 없었어.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내 생각만 했지? 나영아, 내가 너 없이 지내는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정말 너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나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우의 대답에서 안정을 찾고 싶었다. 정말이야. 난 너밖에 없어. 다시는 너 힘들게 안 할게. 나영은 현우의 대답을 믿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현우에게 안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했다. 재회 후 한 달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다. 현우는 이전보다 훨씬 다정했고 나영의 불안한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영 역시 현우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사소한 문제로 현우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관계는 나영이 꿈꾸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재회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 나영은 현우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우연히 로그인된 상태로 남아있는 현우의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가장 최근 대화 상대는 지수. 나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메시지에는 현우가 지수에게 보낸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현욱, 나영이 정리했어. 다시 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보고 싶었어. 화요일, 현욱, 내일 만나자. 할 이야기 정말 많아. 수요일, 지수, 나도. 너무 갑작스럽네. 내일 5시에 그 카페에서 보자. 수요일, 현욱, 나영이가 갑자기 붙잡으러 왔어. 잠깐 떼어내고 가는 길이야. 미안. 좀 늦을 것 같아. 금요일 오후 4시 45분. 지수, 괜찮아. 천천히 와. 금요일 오후 4시 50분. 그리고 다음 날의 메시지에는 현우가 지수에게 보낸 길고 긴 사과와 감사, 그리고 재회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다. 현욱, 어제 나 내 품에서 울었지?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나영이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너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토요일 새벽. 나영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현우에게 매달리고 있을 때 현우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떼어내고 전 여자친구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울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만났던 것이다. 나영은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녀는 현우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한 슬픔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어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PHNE. 나영은 노트북 앞에서 한참 동안 굳어 있었다. 손은 떨리고 눈앞의 글자들이 춤을 추는 듯 흐릿하게 보였다. 현우의 SNS 메시지함에 담긴 그 잔인한 진실들은 마치 차가운 쇠사슬처럼 그녀의 목을 옥죄는 듯했다. 그녀가 현우의 진심을 믿고 다시 행복을 꿈꾸던 그 한 달간의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잠시 외출했던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영아, 왜 그래? 울어. 현우는 밝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오다가 나영의 얼굴과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 노트북 화면을 보고 멈칫했다. 나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다. 현우야. 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현우를 압도했다. 현우는 상황을 짐작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영아, 내가 설명할게. 현우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나영은 그의 말을 막았다. 설명. 뭘 설명할 건데? 내가 매달리던 그 시간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나를 떼어내고 전 여자친구한테 가서 울고 끌어안고
재회 약속까지 한 걸 설명할 수 있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너밖에 없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를 다시 잃을까 봐 두려웠어. 용기, 두려움. 현우야, 내가 두려워한 건 나를 잃는 것이 아니야. 내가 두려워한 건 너의 이기심이 탈로 나는 거였어. 내가 너에게 7년 연애했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진심을 다했다며 고마워했지. 근데 너는 뭘 했어?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의 너의 행동을 깡그리 숨겼어. 나영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나영아, 들어봐. 내가 지수한테 연락한 건 사실이야. 너랑 헤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었고 너랑 만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걸 그 사람한테 가서 털어놓고 싶었어. 그 사람은 나랑 싸우지 않았으니까. 너와 달리 나를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나영은 코웃음 쳤다. 결국 그거네. 내가 예민하고 너랑 싸우니까 넌 나한테서 도망가서 너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은 거. 그게 내 전 여자친구였고. 아니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돌아온 건 너를 더 사랑해서야. 지수를 만나고 그 편안함 속에서 내가 깨달은 건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너라는 사실이었어. 너랑 있을 때 힘들고 다투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너를 향한 내 감정이 깊다는 걸 알았어. 지수와의 관계는 잔잔했지만 넌 내 삶의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사람이었어. 그 폭풍우를 내가 감당해야 할 만큼 너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현우는 감정을 터뜨리며 나영에게 다가섰다. 나영은 뒷걸음질 쳤다.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말하는 그 감정.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비기적인 욕심이야. 너는 나에게서 갈등과 불완전함, 그리고 자극적인 사랑을 원했고, 그게 힘들었을 때는 지수에게서 안정과 위로를 얻으려 했어. 그리고 지수에게서도 내가 원하는 깊은 감정을 얻지 못하자 다시 나에게 돌아온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감정의 공허함을 채워줄 대상을 찾은 것뿐이야. 그 과정에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나영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나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 전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도 다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내 눈빛을 보고 내 말을 믿었어. 너는 그때 나를 완전히 속였잖아. 현우도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느끼는 배신감 알아.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다시 만난 후 한 달 동안 나는 정말 너에게 진심이었어. 지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사실을 숨긴 건 너와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걸 알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 너의 미래를 위해 나의 과거를 조작했네. 나영은 눈물을 닦아냈다.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너랑 헤어졌던 그 일주일이 나에게는 너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 근데 너한테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성찰의 시간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와의 재회 시도였잖아. 나 정말 불쌍하다. 내가 너한테 매달리고 있을 때 넌 다른 여자 품에서 울고 있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나영은 현우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의 파편들을 끄집어내려 했다. 현우는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을 인정했다. 맞아. 나 비겁했어. 너랑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내가 지수에게 연락한 건 너에게 지쳤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지수를 만났을 때 나는 내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했는데 지수 앞에서는 엉엉 울었어. 그 사람에게는 나약함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지수랑 있으면서 깨달았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편안하지만 나를 살아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너와 있을 때 느끼는 격렬한 감정. 그것이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너에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지수는? 너의 그 격렬한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당한 지수는 뭐가 돼? 나영이 물었다. 지수에게도 미안해.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지수는 담담하게 나에게 말했어. 우리는 이미 끝났던 관계다. 편안하지만 너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감정은 아닌 것 같다고. 지수가 먼저 거절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나영은 현우의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현우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웠다. 너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
지수가 너를 거절해서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날 사랑한다는 확신을 얻고 지수를 정리한 게 아니라? 아니야. 지수에게 연락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지친 상태였지만 다시 너에게 연락할 때는 내가 너무나 간절했어. 지수는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나를 정리했어. 그때 나는 너에게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어. 현우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영을 바라보았다. 제발 내 진심을 믿어줘. 나도 힘들었어. 너와 헤어진 일주일 동안 지수에게 의지한 건 비겁했지만 그 과정이 나에게 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어. 나영아, 내가 너 없이 못 살겠어. 나영은 현우의 말에 담긴 궤변을 느꼈다. 현우는 자신의 감정적인 여정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나영에게 가했던 고통을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미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의 눈빛에서 거짓말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우는 정말로 그의 방식대로 나영을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이 나영에게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영은 현우의 진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신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영은 현우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문득 현우의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었지만 나영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다. 너 혹시 요즘 지수한테 또 연락해? 나영이 불쑥 물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나영아. 내가 왜? 몰라. 그냥 너랑 다시 만난 후 한 달 동안 너무 잘 지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내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지금도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봐 불안해. 나영아, 내가 약속했잖아. 이제 정말 너한테는 숨기는 거 없어. 지수랑은 이제 정말 끝이야. 내가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제일 먼저 알게 될 거야. 믿어줘. 현우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말해도 나영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나영은 이제 현우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부재시 모든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현우가 회식에 갔다고 했을 때 혹시 그곳에 지수가 있진 않을까? 현우가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혹시 그 친구들이 지수와 연결되는 고리가 되진 않을까? 이러한 상상들은 나영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녀는 현우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는 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했고 이는 현우에게 또다시 배민함과 집착으로 느껴졌다. 재회 전의 그 악순환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퇴근 후 지친 모습으로 나영의 집을 찾았다. 나영아, 오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잠깐 쉬고 싶어. 힘들었구나. 근데 너 오늘 점심에 누구랑 밥 먹었어? 나영이 물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먹었지? 누구랑? 여자 동료는 없었어?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영아, 너 또 이러는구나.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했지만 이걸 빌미로 내 사생활을 하나하나 의심하려고 하면 우리 관계 유지 못해. 나도 숨 막힌다. 숨 막힌다고? 현우야,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널 바로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결국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내가 만들었어. 인정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매일매일 내 일정을 다 보고하고 내 휴대폰을 내 손에 쥐어줘야 해. 나영아, 사랑은 믿음이야. 내가 너에게 잘못했지만 이제 와서 너를 속이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어. 하지만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면 난 다시 지치고 결국 또 너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질 거야. 현우는 고통스럽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현우의 이 말은 나영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다시 지치고 도망치고 싶어질 거야라는 말은 나영의 불안을 자극하는 현우의 무의식적인 협박처럼 들렸다. 박, 넌 결국 또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구나. 내가 너를 의심해서 내가 지치는 거라고. 현우야, 내가 원하는 건 내 휴대폰이나 일정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확신이야. 그때 너는 나에게서 도망쳤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했잖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편안하고 소중해질까 봐 두려워. 그게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야. 나영은 울먹였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영에게 다가갔다. 나영아,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하지만 내가 계속 과거의 일로 나를 몰아세우면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나도 노력할게. 너도 나를 믿으려고 노력해줘. 우리가 이겨내야 할 문제야. 현우는 나영을 꼭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나영에게 잠시의 위안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의 응어리는 녹아내리지 않았다. 나영은 자신의 불안감으로 인해 현우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주로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에게였다. 친구들은 나영의 이야기를 듣고 한결같이 현우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조언했다. 나영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아니야.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전 여친한테 가서 울고 재회 시도한 것도 모자라 너한테 거짓말까지 했어. 이건 헤어졌던 기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신뢰의 문제야.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한 친구가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없이 못 살겠어서 돌아왔다는 말. 그건 낭만적인 개소리야. 그 사람이 내가 불안해하고 집착할 때마다 나도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진다고 말하는 건 너의 약점을 잡고 휘두르는 거야.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이기적인 사랑에 이용당하고 있어. 너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또 다른 친구가 격분했다. 나영은 친구들의 조언에 동의했다. 객관적으로 보면 현우는 나영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이 관계는 이미 신뢰라는 기반을 잃었다. 그녀의 이성적인 부분은 헤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감정은 현우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현우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감정을 절절하게 토로하거나 예전보다 훨씬 더 다정한 행동을 할 때면 나영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현우의 메시지 일부. 나영아,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알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나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모든 순간 나는 그때의 내 비겁함을 다시 마주하고 반성해. 하지만 너에게 돌아온 내 진심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너 없이는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나영은 헷갈렸다. 그래, 어쩌면 저 사람이 정말로 깨닫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몰라. 나영의 연민과 사랑이 현우의 궤변에 반응했다. 나영은 자신이 왜 현우를 놓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7년 연애 끝에 공백, 7년 동안 한 사람에게 헌신했던 관계가 끝난 후 나영은 현우에게서 새로운 안정감을 찾으려 했다. 현우를 잃는 것은 다시 그 고독했던 1년의 공백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자존감의 문제. 현우가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은 나영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부족해서 현우가 다른 사람을 찾았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우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매달리는 것은 그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느껴졌다. 현우의 사랑이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익숙함. 현우와의 관계는 비록 다툼이 많았지만 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영에게는 살아있음과 깊은 관계를 의미했다. 잔잔한 관계보다는 익숙한 이 격렬함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재회 후 2달째,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 나영은 현우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현우야, 우리 이렇게 맨날 싸우고 의심하고 지낼 순 없잖아.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너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어야 해. 나는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일주일의 시간을 너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다는 말 말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현우는 지친 표정이었다. 나영아, 내가 그때의 일을 어떻게 내 입장에서 완전히 공감해? 내가 겪은 일이 아닌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과하고 있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온 이유를 몇 번이나 설명해야 해. 나는 이제 그만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넌 결국 내 편안함이 먼저구나. 나영은 실망했다. 내가 너에게 매달리던 그날, 내가 다른 사람 품에 있었을 때 나는 내가 다시 내게 돌아와 주길 바라며 울고 있었어. 내가 나에게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믿었는데 넌 이미 다른 여자랑 재회 약속을 잡았었어. 나는 내가 나를 얼마나 깔봤는지, 나를 얼마나 바보로 만들었는지
그 감정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 나영아, 나는 너를 깔본 적 없어. 그 당시 나는 너와 헤어졌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야. 내가 그때 내 마음을 배려하지 못한 건 인정하지만 나에게만 책임을 돌리면 안 돼. 너의 그 예민함과 끝없는 불안이 나를 그 상황으로 몰아세운 것도 일부분 있다는 걸 너도 인정해야 해. 현우는 결국 다시 방어적으로 나왔다. 나영은 현우의 마지막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결국 내가 예민해서 내가 전 여자친구한테 갔다는 거네. 내 잘못을 또 내 탓으로 돌리는구나. 아니, 내 탓이라고. 하지만 너도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지. 두 사람은 격렬하게 다투었고 현우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나영은 혼자 남겨져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우가 남긴 깊은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나영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헤어지라고 해. 나도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아. 하지만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걸까?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왜 이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의 궤변에 흔들리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현우의 이기적인 사랑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일시적인 안도감과 자존감 회복.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불안과 배신감이 따라왔다. 그녀는 이제 현우의 사랑이 아닌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과 다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굴레를 끊어낼 용기가 그녀에게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현우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PHN3. 현우가 집을 박차고 나간 지 사흘째였다. 나영은 사흘 내내 무기력하게 지냈다. 현우에게서도 나영에게서도 먼저 연락은 없었다. 나영은 이번 침묵이 길어질수록 현우가 또다시 그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 공포는 그녀의 놓지 못하는 마음의 실체였다. 나영은 텅 빈 거실에서 햇살이 비추는 먼지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현우의 거짓말 때문만이 아니었다. 현우가 4년 연애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연애 초반 현우의 전 여자친구로부터의 잦은 연락이 그녀의 마음에 뿌리내린 깊은 응어리였다. 연애 초반의 회상. 현우와 사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현우는 전 여자친구 지수에게서 온 잦은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나영아, 미안해. 지수가 계속 연락해. 나랑 끝내고 싶지 않대. 내가 단호하게 끊어내고는 있는데 솔직히 좀 괴롭다. 현우는 나영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영은 그때 현우를 안아주며 위로했었다. 괜찮아, 현우야. 내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정리할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이 나영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였다. 현우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지수를 그리워하는 듯한 말을 했고 나영이 우연히 그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것이다. 현우 통화 중 덤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영이가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지수 생각은 계속 나요. 익숙함 때문이겠죠? 나영이한테 미안해요. 나영은 그 말을 듣고 현우에게 격분했다. 나한테 미안하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나랑 만나면서 내 가족들한테까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말을 했다는 건 나를 얼마나 무시한 거야? 현우는 변명했다. 술에 취해서 그랬어. 정말 실수였어. 나영아, 그때 지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너를 만난 내 잘못이야. 지금은 정말 후회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이제 너밖에 없어. 그 사건 이후 나영은 현우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깊은 의심과 불안을 품게 되었다. 현우의 거짓말과 전 여자친구와의 재회 시도는 그 오래된 응어리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사흘째 저녁, 나영이 홀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였다. 현우는 나영의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나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전과는 달리 차분했다. 나영아, 미안해.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왔어. 나영은 아무 말 없이 맥주 캔을 만지작거렸다. 현우는 나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영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진심을 보이고 싶었다. 내가 사흘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 말대로
나는 그동안 내 편안함만 생각했어. 내가 불안해하고 나에게 확인을 요구할 때 나는 그게 나를 옥죄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 불안의 근원이 나의 비겁함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너와 헤어진 일주일 동안 내가 지수에게 찾아간 것, 그리고 너에게 거짓말을 한 것, 그 모든 행동의 책임은 100% 나에게 있어. 현우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지수에게 갔던 건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싶어서였어. 너는 나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했고 나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했어. 지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었지.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내가 느낀 건 공허함이었어. 너는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이 나를 살아있는 현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너를 향한 내 사랑이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큼 크다는 것도. 나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은 이전의 궤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내면을 좀 더 깊이 파헤치고 있었다. 내가 말하는 살아있음은 곧 불안이잖아. 나는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너를 흔드는 폭풍우인 거잖아. 맞아. 인정해. 하지만 나는 그 폭풍우를 감수하고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다시 만난 후 내가 보여준 불안은 내가 너에게 준 상처의 그림자라는 것도 깨달았어. 내가 불안해하는 건 예민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든 내 과거의 행동 때문이야. 내가 너를 힘들게 만든 거야? 현우는 나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만날 때 그 일주일에 진실을 먼저 고백했어야 했어. 그게 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 내가 그 기회를 놓쳤어.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순 없지만 내가 너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게. 뭘 내려놓을 건데? 나영이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휴대폰, 내 일정, 뭐든 다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나는 앞으로 너에게 내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때그때 이야기할 거야. 내가 나에게 원하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 내가 너의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거야. 내가 의심하는 모든 순간 나는 또 시작인 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를 안아줄게. 나에게 기회를 줘. 나영아. 내가 너의 불안을 잠재울 때까지. 나영은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실함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현우는 정말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현우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내가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구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내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됐어. 나는 내가 지쳤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 아니야. 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무 어렸어.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던 거야. 넌 나에게 책임감과 성숙함을 요구했고 나는 그게 무서웠던 거야. 그게 지수에게 도망친 이유야. 지수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거든. 현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너와 함께하면서 성숙해지고 싶어. 내가 요구하는 그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 나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우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말대로 그녀의 불안이 그를 힘들게 만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우의 비겁한 도피였다. 하지만 현우는 이제 그 비겁함을 인정하고 그녀의 불안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헤어지라고 해. 너는 거짓말쟁이이고 이 관계는 신뢰를 잃었다고. 나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영이 말했다. 알아. 하지만 그 어떤 조언도 우리의 관계를 끝내라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어. 우리의 관계는 우리 둘만의 문제야. 나는 너를 정말 놓기 싫어. 내가 이 모든 상처를 잊을 때까지 나는 너에게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증명할 거야. 내가 이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다시는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나영은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무 불쌍해.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까지 널 사랑하는 내가. 나영아. 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내가 다시 너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게 해줘. 내가 너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줄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영은 결국 현우를 밀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는 불안과 함께 그가 보여주는 절실함과 사랑에 기대고 싶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중독인지는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화해하고 관계를 이어갔다. 현우는 그의 약속대로 나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나영의 의심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그녀의 불안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며 나영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나영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재회 후 2달 동안의 평화가 깨진 후 그녀의 내면에는 현우의 거짓말이 남긴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다. 현우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영은 종종 상상 속에서 현우와 지수의 재회 장면을 떠올렸다. 나영의 상상 속 대화. 현우, 지수야. 나 영희가 너무 힘들게 해. 내가 보고 싶었어. 지수, 현우야. 괜찮아.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나영은 이 상상에 사로잡힐 때마다 숨이 막혔고 현우에게 또다시 확인을 요구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나영은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나영은 현우의 SNS, 메시지, 통화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지수와의 연락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현우는 정말로 지수를 정리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영은 안도하는 대신 죄책감과 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자신이 현우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현우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 밤새 울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나영의 눈이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영아, 너 어젯밤에 울었어? 무슨 일 있어? 현우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나영은 고백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아니, 그냥 악몽을 꿨어. 너랑 또 싸우는 꿈. 나영아, 꿈이라도 미안해. 내가 너에게 안정감을 줄게. 현우는 나영을 꼭 안아주었다. 나영은 현우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이 관계는 이미 병들어 있어. 현우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스스로 이 불안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린 결국 다시 무너질 거야. 나영은 이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 즉 성향 차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상담을 제안했다. 현우야, 우리 둘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우리의 성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상담, 우리가 그 정도야? 나영은 현우의 반응에 실망했다. 응, 그 정도야. 내가 전 여자친구에게 도망쳤던 그 문제, 그리고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함께 노력해야 해. 현우는 나영의 단호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원한다면 같이 해보자. 내가 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 두 사람은 관계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영은 상담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현우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상담 날짜가 다가올수록 현우는 조금씩 예민해졌다. 나영아, 상담 가서 내가 그때 지수한테 갔던 얘기를 또 해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만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벗어나고 싶다고?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온 사실은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암덩어리야. 그걸 도려내지 않고는 절대 평화가 오지 않아. 너는 벗어나고 싶다고 말할 자격 없어. 현우야, 그건 내가 너를 완전히 믿게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야. 나영은 단호했다. 현우는 나영의 단호함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한 잘못이 얼마나 뿌리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나영이 그 상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옭아맨다고 느꼈다. 나영은 현우의 이중적인 태도를 감지했다. 현우는 재회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그 책임을 질 상황이 오자 피하고 싶어 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성향 차이이자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였다. 현우는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 했고 나영은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상담 날,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상담실로 향했다. 나영은 상담을 통해 이 관계의 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했다.
이 지긋지긋한 불안과 사랑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의 힘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이제 현우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평안을 구하고 싶었다. 상담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영과 현우는 푹신한 소파에 마주 앉았다. 가운데에는 관계 상담 전문가인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앉아 있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나영님, 현우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두 분 관계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부터 차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영은 숨을 고르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현우와의 만남, 잦은 다툼, 그리고 현우가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현우가 헤어진 다음 날 전 여자친구를 만나 위로를 구했던 사실과 그것을 숨기고 나영에게 돌아왔던 거짓말까지. 나영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영의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가장 힘든 건 그 일주일 동안의 배신감과 다시 만나기로 했을 때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한 현우 씨의 비겁함이에요. 저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힘들 때 저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다는 사실 때문에 제 존재 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현우 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는 이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의심하고 상상하고 그 불안 때문에 현우 씨를 괴롭히게 되고요. 저는 이 악순환을 끊고 싶어요. 나영은 말을 마친 후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동안 현우에게 했던 비난이 아니라 그녀가 겪은 고통의 서사였다. 이제 상담사는 현우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영이 아닌 상담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영이 말이 전부 맞습니다. 제가 비겁했고 나영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나영이에게 시간을 갖자고 했던 건 나영이의 끝없는 불안과 저를 향한 기대가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영이의 불안을 마주하기보다 과거의 안정적이었던 관계, 즉 전 여자친구에게 도망쳤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사람이 필요했어요.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영은 그의 말에 이미 익숙했지만 그의 입을 통해 다시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지수 씨를 만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편안함이 저에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나영이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격렬한 감정,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오는 감정의 깊이가 저에게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영이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영이를 다시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만난 후 제 모든 것을 바쳐 나영이에게 제 진심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의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저는 다시 한계에 부딪히는 기분입니다. 상담사는 현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나영님은 배신감과 불신 때문에 현우님을 믿지 못하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우님에게 별표 사인 확인과 책임 별표 사인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현우님은 나영님을 사랑하여 돌아왔지만 나영님의 끝없는 요구에 별표 사인 지침과 회피 성향 별표 사인이 다시 발동되고 이로 인해 나영님은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님, 나영님의 불안은 현우님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별표 사인 정당한 불안 별표 사인입니다. 현우님은 나영님의 그 불안을 별표 사인 성격적인 문제 별표 사인 나 별표 사인 집착 별표 사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영님이 불안을 표출할 때 현우님은 나영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받았고 그래서 나에게 기댈 곳을 찾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우님은 나영이가 나를 옥죄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분이 재회 후에도 갈등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상담사의 날카로운 분석은 현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나영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무의식적으로는 나영의 불안을 다시금 그녀의 예민함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영님, 현우님을 향한 불신과 불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우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 나영님도 그 노력을 별표 사인 인정 별표 사인 하고 별표 사인 수용 별표 사인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우님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서 나영님을 선택했습니다. 현우님의 거짓말은 끔찍했지만 그 후 한 달 동안 현우님이 보인 진심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현우님의 별표 사인 용기 별표 사인입니다. 나영님이 현우님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현우님에게만 묻는다면 현우님은 결국 지쳐서 정말로 도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우님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나영님의 별표 사인 사랑을 시험하는 태도 별표 사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영은 상담사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현우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현우의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인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우의 잘못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첫 상담 후 두 사람은 숙제를 받았다. 현욱 나영의 불안이 표출될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5분 동안 경청하고 나영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돼.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어고 할 것. 나영, 하루에 한 번 이상 현우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지점,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킨 것, 다정하게 말한 것 등을 찾아 현우에게 별표 사인 긍정적으로 표현 별표 사인 할 것, 불신과 불안에 근거한 추측성 질문을 하지 않을 것.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상담 내용을 곱씹었다. 현우는 나영의 눈치를 살피는 대신 좀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영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그날 저녁, 나영이 현우에게 불쑥 물었다. 너 지수한테는 나한테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던 적 없지? 현우는 순간적으로 발끈하려 했지만 상담사의 조언을 떠올렸다. 현우는 깊은 숨을 쉬고 나영의 옆에 앉았다. 나영아, 지금 내 질문은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줬냐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는 확인인 것 같아. 맞지? 나영은 눈이 커졌다. 현우가 자신의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낸 것이 놀라웠다. 응, 맞아. 지수한테는 무릎 꿇고 빈 적은 없어? 지수와의 관계는 잔잔했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 대화로 풀었지? 하지만 너와의 관계는 달라. 너는 내 삶의 전부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고 너를 잃는 건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해. 지수와의 관계는 과거의 편안함이었지만 너와의 관계는 나의 별표 사인 현재 별표 사인 이자 별표 사인 미래는 별표 사인이야. 현우의 공감과 진심 어린 대답에 나영은 처음으로 불안 대신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성향 차이와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현우는 나영의 불안을 공감하려 노력했지만 나영이 매번 과거의 거짓말을 언급할 때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짜증이 올라왔다. 나영 역시 현우의 노력을 인정하려 했지만 현우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거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면 곧바로 불안이 폭발했다. 재회 후 석 달째 되던 날, 두 사람은 두 번째 상담을 받았다. 이번 상담에서는 두 사람의 별표 사인 근본적인 성향 차이 별표 사인과 다뤄졌다. 나영님은 별표 사인 배민하고 하일리 센서티브 퍼선, 관계 중심적이며 깊은 소통을 갈망 별표 사인 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반면 현우님은 갈등 회피적이고 개인의 공간을 중요시하며 감정 표현에 서툰 성향입니다. 이 성향 차이가 바로 현우님이 지수님에게 도피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담사가 설명했다. 현우님에게 나영님의 깊은 소통의 욕구는 숨막히는 집착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현우님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는데 나영님은 그 공간마저 침범하며 관계를 확인하려 했죠. 현우님은 나영님을 사랑하지만 나영님과의 관계 자체가 노동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휴식처, 지수들을 찾은 것이고요. 나영은 현우가 자신과의 관계를 노동처럼 느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저는 현우 씨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우 씨에게는 그게 노동이었나요? 나영이 울먹이며 물었다. 현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영아.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컸어. 마치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를 지치게 했어. 상담사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님은 나영님을 사랑한다면 나영님의 요구를 별표 사인 답박 별표 사인이 아닌 별표 사인 사랑의 언어 별표 사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영님의 불안은 사랑해. 나를 떠나지 마라는 절규입니다. 현우님은 그 절규를 듣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라고 대답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영에게는 다영님, 현우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우님의 성향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나영님은 현우님의 노력을 인정하고 현우님에게 별표 사인 혼자만의 공간 별표 사인을 허락해야 합니다. 현우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떠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니라 별표 사인 나에게 돌아오기 위한 재충전 시간 별표 사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현우님의 노력과 나영님의 이성적인 자제력이 합쳐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었다. 나영은 현우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 역시 이 관계의 갈등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자신의 도필 성향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불신을 주는지 깨달았다. 상담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약속을 정했다. 5분 무조건 경청 번칙 유지. 나영의 불안이 폭발할 때 현우는 무조건 5분간 경청하고 공감한다. 주간 재충전 시간 도입. 현우는 일주일에 4시간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영은 그 시간에 연락하지 않고 현우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 시간은 현우가 나영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하고 돌아올 수 있는 단전지대가 되었다. 거짓말 근절 및 사전고지 번칙. 현우는 나영이 불안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모임이나 장소에 우연히 가야 할 경우를 숨기지 않고 사전에 나영에게 이야기한다. 두 사람은 이 약속을 이행하며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현우는 나영이 주간 재충전 시간 동안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나영은 현우가 이제 자신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노력하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현우의 거짓말이 남긴 별표 사인 그머리 별표 사인은 여전히 나영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현우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영은 종종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는 현우의 잘못이 너무 커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자신을 위한 일인지 의심했다. 주변 친구들의 헤어지라는 조언이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나영은 혼자 있을 때마다 생각했다. 현우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다시 무너져서 현우를 지치게 만들면 현우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망칠까? 이 관계는 언제까지 시한폭탄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 그녀는 현우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자신을 영원한 불안의 굴레에 가두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그녀는 여전히 현우를 놓지 못했지만 동시에 현우를 놓아주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PHN5 결말. 세 번째 상담이 다가왔다. 나영과 현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된 상태로 상담실에 들어섰다. 현우는 나영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피로감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분은 정말 놀라운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우님은 자신의 회피 성향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셨고 나영님은 불안의 근원을 현우님에게만 돌리지 않고 스스로도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관계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지만 두 분은 그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나영은 상담사에게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상담사님, 저는 여전히 이 관계가 저에게 최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현우 씨는 변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 깊어요. 제가 이 상처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현우 씨를 평생 의심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현우 씨를 놓아야만 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용기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상담사는 나영의 질문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나영님의 고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현우님의 잘못은 너무 컸습니다. 그 상처는 현우님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영님의 상처는 나영님 스스로가 보듬고 치유해야 할 몫입니다. 나영님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련이 될지 동기가 될지는 나영님 스스로가 이 관계를 통해 별표 사인 성장 별표 사인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담사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님, 나영님이 상처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간혹 불안을 표출할 때 현우님은 그 불안에 지치지 않고 별표 사인 평생의 책임 별표 사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영님은 이 관계에서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별표 사인 상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별표 사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우님은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현우는 망설임 없이 나영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제가 나영이에게 준 상처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영이가 불안해할 때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시금 되새기겠습니다. 제가 나영이에게 돌아온 것은 나영이 없이는 제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영이가 상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나영이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영이가 이 관계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영은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현우의 눈빛에는 과거의 회피적인 모습 대신 성숙함과 책임감이 보였다. 그녀는 현우의 잘못이 너무 컸지만 그 잘못을 발판 삼아 현우가 진정으로 나영이의 남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나영에게 조언했다. 나영님, 현우님의 거짓말은 현우님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는 별표 사인 정당한 이유 별표 사인가 됩니다. 하지만 나영님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나영님의 별표 사인 주체적인 선택 별표 사인이자 별표 사인 사랑의 힘 별표 사인입니다. 이 관계가 나영님에게 고통이 아닌 성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미련이 아닌 용기입니다. 나영님이 현우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표 사인 나 자신이 상처를 이겨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 별표 사인을 믿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친 후 나영과 현우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공원을 걸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두 사람의 숨결이 하얗게 퍼져나갔다. 나영아,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에게 아직도 불안이 남아있지? 내가 힘들 때마다 솔직하게 말해줘. 숨기지 말고.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오늘 상담을 마쳤는데도 아직 51%의 불안과 49%의 사랑이 남아있는 것 같아.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이 너무 커. 나는 여전히 내가 너에게 지쳤을 때 내가 다시 나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갈까 봐 두려워.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나영을 마주 보았다. 그의 손은 나영의 어깨를 감쌌다. 나영아,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고 지수에게 갔던 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던 비겁함 때문이었어. 그게 너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것을 알아.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약속은 별표 사인 다시는 너에게서 도망치지 않는다 별표 사인는 것 하나뿐이야. 설령 우리가 또다시 크게 싸우고 내가 너에게 지쳤다고 느낄지라도 나는 지치고 힘들다는 내 감정을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너와 함께 해결할 거야. 다시는 너의 뒤에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 그게 내가 상담을 통해 배운 유일한 교훈이야. 나영은 현우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현우는 이제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취약한 감정을 나영에게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나영이 그토록 원했던 깊은 소통이자 성숙함이었다. 나는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때 너에게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정말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게 나를 너무 비참하게 했어. 이제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너에게 말할게. 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야. 내가 그때 비겁하게 도망친 건 내가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나영은 현우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그녀는 현우가 그녀에게 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이 관계를 파괴하는 대신 두 사람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묶어주는 성장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영은 자신의 삶을 현우와의 관계에서 분리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그녀는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현우에게 곧바로 매달리는 대신 상담사에게 배운 호흡법과 감정 일기 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렸다. 감정 일기, 나영 오늘 현우가 연락이 30분 늦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혹시 또 나 몰래 지수에게 연락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현우의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을 떠올렸다. 현우는 매일 출퇴근 보고를 잊지 않았고 주간 재충전 시간 외에는 나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 불안은 현재의 현우가 아닌 과거의 현우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나는 이 그림자를 믿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영의 이러한 노력은 현우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현우는 더 이상 나영의 끊임없는 의심에 시달리지 않았고 이는 그가 나영에게 더 깊은 사랑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재회 후 6개월, 두 사람은 어느덧 현우의 거짓말 사건을 이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다툼은 줄었고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처럼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영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 익숙해졌고 나영은 현우의 회피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공간을 내어주는 데 익숙해졌다.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현우는 나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영아, 너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 불안해하는 모습도 줄었고 훨씬 평온해 보여. 내가 너한테 큰 상처를 줬는데 오히려 내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 나영은 현우의 가슴에 기대며 말했다. 나도 알아. 사실 내가 변한 것보다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더 많이 찾은 것 같아. 예전에는 내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 내가 나를 믿으니까 너도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마. 현우가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제 내가 나를 떠나도 괜찮지만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제 내가 아닌 나를 위해 이 관계를 이어가기로 선택했어. 내가 내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나영은 문득 오래전 친구들의 조언을 떠올렸다. 헤어져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나영은 이제 그 조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었다. 헤어짐이 아니라 이겨냄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자존감과 행복을 얻었다. 그녀는 현우의 거짓말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이겨내고 현우를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종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현우에게서 단정을 구걸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불안한 관계를 스스로 통제하고 상처와 함께 평안을 찾아낸 강인한 주체였다. 현우는 나영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현우의 잘못이라는 깊은 웅덩이를 건너 비로소 성숙함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현우의 거짓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어야 할 시한폭탄이었지만 그들은 그 폭탄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었다. 나영은 현우의 품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51%의 불안은 51%의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사랑했고 이 불완전하지만 솔직한 사랑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평안을 찾았다.